이번 사연은 사고뭉치 시동생이 사기까지 쳐서 신고해버렸다는 사연인데요. 사람 바보 만드는 건 대부분 부모인 것 같아 씁쓸하네요. 함께 보시겠습니다.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결혼 4년 차에 접어드는 31살 여자입니다. 조용히 살고 싶은 저희 부부, 시댁이 계속 발목을 잡네요. 상황 좀 보다가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습니다. 이 표현이 맞을까 싶긴 한데 시댁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렸어요. 저희 남편은 장남이에요. 시아버지는 남편 초등학생 때 중국에서 일하시다가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아들 둘을 키우셨습니다. 남편은 철이 빨리 든 편이라 대학 졸업하자마자 은행으로 취업도 하고 착실하게 시어머니를 케어하면서 살아왔는데요. 그에 반해 도련님은 양아치의 사고뭉치예요.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골프 쪽으로 나간다며 돈을 다 까먹더니 대학도 가지 않고 20대 내내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고 맨날 사람들하고 시비부터 싸우면 합의금이나 물어주고 있었던 거죠. 근데 자기 돈으로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사고는 꼭 동생이 치고 수습은 남편이 했다고 해요. 저희 남편 성격이 모진 편이 아니라서 되도록 가족을 보호하려는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셨고요. 원래 이런 상황일수록 중재를 잘해주고 아들이 정신 차릴 수 있게 교육을 잘 시켰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던 겁니다. 남편도 20대까지는 이게 자기 숙명이려니 생각해서 꾹꾹 참고 살아왔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가정을 꾸려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 더 이상 못하겠다 싶었는지 그만하겠다고 하더라고요. 동생 뒷수습하느라고 시간 낭비한 것도 아깝고 돈도 수천만 원 깨진 거에 속이 썩는다면서 이젠 자기 인생 살고 싶다고 하면서요. 저는 남편 마음도 다 이해하고 시댁 식구들이 너무 못됐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 남편 편을 들어줬습니다. 당신 힘들면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어쨌든 시댁에서 분리가 되긴 해야 할 것 같다고 같이 천천히 해보자고 했죠. 근데 그즘 진짜 정 떨어지는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글쎄 도련님이 저희 남편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. 자기가 진짜 절치부심 마음 바꿔먹고 사업이라도 해보고 싶다. 이번에 실패하면 공사장으로 일하러 가서라도 더 이상 형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 이러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겁니다. 시어머니도 옆에서 부추기고 동생이 살려고 그러는데 어찌 모른 척을 할 수가 있냐. 마지막으로 도와줘라 하니까 남편이 2천만 원을 보태줬거든요.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고 만들어 보려고 했던 회사도 다 가짜였습니다. 그냥 도박빚으로 싹 날려먹고 왔더라고요. 3개월 정도 집에 연락도 없이 조용히 사나 했는데 염치 없이 땡전 한 푼 남기지 않고 돌아와서는 자기가 일부러 그랬겠냐며 또 남편 탓을 하는데 남편이 처음으로 소주 한잔 하면서 앞으로 없는 사람 치겠다고 했습니다. 저는 남편 100번도 더 이해가 갑니다. 믿음을 번번이 배신하고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빌붙어서 살려고 하는 동생이 답답하기도 했겠죠. 게다가 사고뭉치 동생을 싸고 도는 엄마 때문에 더더욱 저희 남편 마음이 안 좋았을 테죠. 저는 일부러 안 갚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니까 사기죄로 고소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남편은 그냥 자기가 시댁하고 연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더 속이 편할 것 같다고요. 근데 진짜 이 집안 사상이 이상한 게 시어머니는 이 문제를 제 탓을 한다는 겁니다. 형제 사이가 이렇게 틀어질 것 같으면 여자가 중간에서 조율을 보던지 마음을 풀어보려고 모든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냐면서요.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이 돈 갖다 쓴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냐면서 어머님이 중간에서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다. 괜한 사람 잡지 마시고 아들 교육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시키시라 하며 차갑게 말해버렸죠. 그러자마자 저한테 남편 잡아먹으련, 집안 말아먹으련이라는 온갖 욕을 했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그 뒤로 연락도 시댁 방문도 일체 끊어버리고 살았습니다. 집에도 계속 찾아올 것 같아서 남편이랑 조용히 옆 도시로 이사도 해버렸어요. 한 1년 정도 그렇게 사니까 너무 평화롭고 좋더라고요. 저희 부부끼리만 있으면 속 썩을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명절 때나 남편만 한 번씩 시댁 식구들이랑 밥만 먹고 오는 정도였는데요. 그런데 몇 주 전에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퇴근하는 길에 자꾸 이상한 차가 따라오는 것 같다. 자주 못 보던 차가 우리 집 근처로 같이 왔다가 꼭 옆동이나 다른 라인으로 간다는 말이었습니다. 저는 솔직히 이사 온 사람이랑 퇴근 시간이 비슷하면 그럴 수 있지 않나 싶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.
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부터 자꾸 누가 저희 집 앞에 반찬을 가져다 두기 시작하더라고요. 위층에 제가 친한 언니가 살고 있긴 해서 그 언니가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언니한테 물어보니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럼 도대체 이게 누군가? 저희 시어머니 댁은 2시간 거리에 있고 시댁 식구들 둘 다 차가 없는데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을 리도 없고 말이죠. 만약에 진짜 시어머니가 이런 거면 저희를 미행하면서 집 주소를 어떻게든 알아봤다는 건데 너무 소름 끼치고 더 정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. 근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 말처럼 제 예상이 맞더라고요.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식으로 며칠을 못 가서 저한테 불이 나게 전화가 왔습니다. 시어머니가 번호도 바꾸고는 전화를 해서 저한테 반찬도 다 받아놓고 어른 안부도 묻지 않는 희대의 쌍년이라고 했어요. 저한테 네가 어디까지 하는지 보자 했는데 시댁에서 이 정도로 관계를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면 너도 응당 대꾸를 해야지. 얼마나 배운 게 없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모른 척이냐면서 우리 아들들 네가 다 망칠 셈이냐고 하셨습니다. 순간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어머니가 이럴수록 저희는 또 이사갈 뿐이라고 해버렸죠. 어머니, 진짜 정신 좀 차리세요. 잡으시려면 도련님을 잡아야지 왜 항상 저희한테 그러세요. 이러니까 효자도 다 불효자 만드는 거죠. 그리고 저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글쎄 흥신소까지 연락해서 이용했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네가 웬만큼 머리 굴리는 애가 아닌데 우리가 바보처럼 있을 수는 없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. 너무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. 이제야 막 저희끼리 잘 살 것 같았는데 이 거머리 같은 인간들이 또 가족인 양 다가와서 골수를 빼먹으려 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싫었어요. 그래서 그 길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. 이런 상황이 있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냐? 그냥 강하게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물었죠. 남편도 그제서야 시댁에서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면서 크게 놀란 것 같았습니다. 이제는 서문을 넘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야지. 남편은 예전 같으면 호구처럼 시댁에서 하자는 대로 휘둘리고 있었을 사람인데 그래도 몇 번 당하더니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였어요. 저도 남편이 더 이상 피해당하지 않게 옆에서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그 주 토요일 제가 우려했던 일이 생겼습니다. 점심 먹으려고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. 쎄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열라고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데 시어머니랑 시동생이었어요. 남편은 안방에서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현관으로 나왔고 저한테 경찰 부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찾아온 이상 직장에까지 와서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문 열고 단판을 짓겠다고 했습니다. 저는 방에 들어가서 얼른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남편이 문을 열어주자 두 사람은 기쁘다는 듯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다녔어요. 한참을 보더니 시어머니가 남편 손을 잡고 동생이 조금 사고를 쳤다고 이렇게 연을 끊으면 되겠냐면서 자기가 그렇게 키운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는 오싹한 말을 했습니다. 그리고 시동생도 자기가 까먹은 돈은 2년 안에 변제할 테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 싹 잊으라며 자기도 서운한 거 많지만 전부 잊었다고 쿨한 척을 하는 겁니다. 지가 서운할 게 뭐가 있나요? 저는 순간 너무 열받아서 어떻게 이게 작은 일인지 따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내가 바보도 아니고 또 속을 것 같냐고 물었어요. 한 번도 단호하게 나가지 않았던 남편의 모습에 두 사람은 당황한 듯 보였고 남편은 자기 할 말을 했습니다. 내가 그동안 어머니 봐서 그렇게 당해준 거야. 솔직히 내가 큰아들이긴 해요. 아들은 무슨 돈줄이겠지. 그리고 너 같은 새끼 동생 취급하고 싶지도 않아.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니까 정신 차릴 때까지 콩밥 먹고 나와. 그러자 시어머니는 무슨 형제끼리 고소를 하냐면서 생난리를 피웠고 시동생은 남편을 치려고 하더라고요. 남편은 가만히 서서 형제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나 못살게 구는 인간들이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냐면서 증거 다 모아뒀고 법적으로 할 테니까 보게 되면 경찰서에서나 보자고 했습니다. 저는 시동생이 남편 치려고 하는 거 다 녹화해뒀고요. 그러자 시동생은 화가 났는지 식탁에 놓여있던 꽃병이며 그릇들을 싹 다 깨버리고 이 집 불질러버리겠다고 지랄을 하는 겁니다.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저런 놈이 아니었는데 여자한테 홀려서 지금 정신이 나갔다고 저한테 미친년 나쁜 년 이러면서 욕을 했어요. 그러자 남편은 진짜 미친 사람은 엄마라면서 어떻게 아들 뒷조사를 돈을 써가면서 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고요. 적어도 내가 와이프 때문에 정신 붙들고 사는 거지 아니었으면 나 진작 이 세상 사람 아니라면서요. 이러고 있으니까 경찰이 왔습니다.
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경찰까지 부르냐고 했지만 세간 다 부수고 강도처럼 날뛰는데 경찰 안 부르게 생겼냐고 했죠. 시동생은 경찰에게 연행됐고 저는 찍은 영상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진이 다 빠지더군요. 원래 싸우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괜히 말싸움 될 것 같은 일도 안 만드는데 시댁에서 지랄을 하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. 고소를 하기로 했지만 또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어 남편에게 그냥 연 끊고 지내면 안 되냐 슬쩍 물었는데요. 저희 남편 이번에는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지 그냥 콩밥 먹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조금이라도 자기 엄마와 동생을 위하는 길이라면서요. 지금은 다른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고 고소도 해둔 상황입니다. 남편이 쉽게 마음을 안 바꿀 것 같으니까 똥줄이 탔는지 시동생이 다시 찾아와서 돈을 꼭 갚을 테니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며 싹싹 빌더군요. 하지만 절대 봐줄 생각 없습니다. 시어머니도 남편한테 전화해서는 동생이 가엾지도 않냐는 식의 말을 했다는데 남편이 엄마가 아직도 이러니까 아들들 다 망친 거라고 해버렸다네요.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행하거나 사람 시켜서 뭘 하려고 하면 외국으로 떠나버리고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. 이제 함부로 행동 못하겠죠? 사람이라면 그래야 할 거예요.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들은 소문에는 시동생은 빚을 갚으려고 막노동에 나가고 시어머니는 알아누웠다고 하는데 참 웃기지도 않네요.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는 족속들인가 봐요.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연 끊고 살려고 합니다. 남남만도 못한 가족이 있어서 뭐하나 싶네요. 그래도 알턴니를 뺀 것처럼 속이 시원하긴 해요. 저희 남편 밥도 잘 못 먹고 불면도 심했는데 요즘에는 잘 자고 잘 먹고 있습니다. 아무리 가족이라도 하더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 같네요. 저희 부분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잖아요. 법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남편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시댁 식구들을 조금이라도 위하는 길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?